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사기꾼에게 준 돈의 대가성 여부가 재판의 쟁점입니다. 누구나 LPG차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면서 새차 시장과 중고차 시장에서 LPG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는 사이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유야무야됐고 진상조사위 출범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선거법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에서는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기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공천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담한 표정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연말 검찰 소환조사 이후 석 달 만이고 재판이 시작된 지 3번째 만에 처음 법정에 출석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먼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 여인을 상대로 증인신문에 나섰습니다. 윤 전 시장과 김 여인이 주고받은 260여 개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며 윤 전 시장이 건넨 4억 5천만 원과 김 씨 자녀 채용 청탁을 들어준 것이 지방선거 공천을 바래서였는지를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씨가 윤 시장에게 보낸 이용섭 씨 주저앉혔다, 큰 산을 넘었다, 시장님 재임하셔야겠죠 등의 문자가 공천을 대가로 제시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오로지 돈과 자녀의 취업을 위한 사기범행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시장 측 변호인은 김 씨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컷오프 일정도 모르고 있었다며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인에 대한 신문이 길어지면서 윤장현 전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다음 달 10일로 미뤄졌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대가냐 아니냐를 두고 검찰과 윤장현 전 시장 측은 앞으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누구나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도 LPG 차량이 주목받고 있고 구조 변경 주문도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PG 충전소 앞에 가스를 채우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LPG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연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비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1 정도는 절약이 되죠. 연비 측에서는. 특히 광주 지역 LPG 값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광주는 50-60원가량 싸고 최저가 충전소를 기준으로 보면 120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혜택은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용 등으로만 제한됐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일반인들도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휘발유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들은 LPG차로 구조 변경을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광주의 한 차량 구조 변경 정비 업체에는 법 개정 전부터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랐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 30여 대의 차량이 구조 변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지금 하루에 문의가 너무 많은 상태라 선 예약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LPG 차량에 대한 등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고차 거래 시장에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LPG 차량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된 데다 연비가 떨어져 차량 감가율이 높았던 중대형 가솔린 승용차가 연비 좋은 차로 개선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차후에 유지비가 좀 덜 들어갈 걸 계산해서 그거를 찾으시는 고객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광주 지역에서는 전체 차량의 12.9%인 8만 6천여 대의 LPG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LPG 가격이 지금처럼 안정세를 유지하고 신차 구입 조건도 개선될 경우 LPG차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는 사이 한국당이 우경화하면서 5.18 문제는 더 꼬였습니다. 망언 국회의원들의 징계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고 진상조사의 구성이나 왜곡처벌법 처리 문제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종용욱 기자입니다.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취임 한 달을 맞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5.18에 대한 황 대표의 대응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인 셈입니다. 진정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 당대표 취임 이후 황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과 충분하게 좀 상의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한 달이 되도록 망언 의원 누구도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되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한국당 추천위원 3명이 갑자기 사퇴하면서 징계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조속한 출범을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 위원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황 대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여야 대립 속에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두환 씨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월단체들이 비난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본인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해줘야만이 그 전두환의 하수인 당이라는 전두환의 꼭두각시이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의혹을 떨칠 수가 있을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왜곡 책임은 달뱀으로 일관하고 진상규명 요구엔 귀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 속에 5.18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희생과 나눔 정신을 전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눌 연수원이 고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예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새로운 요람이 새롭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정신을 계승한 나눔 연수원이 문을 연 겁니다.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 연수원은 170석 규모의 강의실과 생활관, 전시관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눔 연수원에서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정신을 전할 프로그램과 교육과정도 함께 마련돼 전국 자원봉사자 양성에 새로운 요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국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에도 새로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곳에서 공직자들과 간호사들 교육을 통해서 봉사의 정신과 나눔의 정신을 교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도 나눔 연수원의 개관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그분들 이름을 또 여기다 남긴다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할 일을 또 여러분들에게 세워줘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위한 활동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문을 연 나눔 연수원. 소록도 천사들의 순관 봉사 정신을 계승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조선대가 내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 해임안 건을 처리합니다.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내일 오후 2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직위 해제 상태인 강동원 총장 해임안을 공식 상정에 처리합니다. 법인 정관상 재적이사 9명 가운데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총장 해임안은 의결됩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조선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것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강 총장을 3개월간 직위 해제했고 지난달 직위 해제 기간을 2달 더 연장했습니다.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행정 처리를 미숙하게 해 일부 학생들의 채용이 취소되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지난 1월 유아교육과 졸업 예정자 72명의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이 요구한 서식이 아닌 자체적으로 보유한 서식으로 서류를 작성해 45명의 서류가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취업한 1명의 채용이 취소됐고 일부 학생은 제때 담임교사 등록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과장 등을 상대로 공식 서식과 다른 서류가 제출된 경위 등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사모 광주 광산구청장의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1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공기업 근로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김 청장의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항소심 절차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17년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시설공단 직원 등 4천여 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림식품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올해 1월 청사가 완공됐습니다. 이로써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16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노사 상생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은 노사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노사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광주시와 공공기관 노사는 노사 상생 협의체를 만드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다음 달 27일 비무장지대에서 인간띠 잇기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강화에서 고성 사이 500km를 지방별로 구간을 나눠 인간 사슬을 연결하는 것으로 광주와 전남이 맡은 구간은 임진각 주변 10km입니다. 광주와 전남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말 인간띠 잇기 광주 전남 본부를 출범하고 광주와 전남 각각 5,000명씩을 목표로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에 진월 IC 진출입로가 새로 생깁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의원은 제2순환도로 진월 IC 개설을 위해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월 IC 진출입로는 오는 5월 보상 작업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고 완공되면 효덕 IC와 용산 IC의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구금고 운영기관 재심의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심의위원 명단 유출이 문제가 된 구금고 운영기관 재심의를 검토했지만 추가 소송 가능성이 있어 중단하고 지난해 심의에서 탈락한 농협이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금고 지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산구는 심의위원 명단 유출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긴 했지만 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위일 뿐 구금고 선정에 대한 심의와 평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